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청환입니다. 오늘은 SK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 전인데요. 오늘 장에서 조금 그래도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으로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주요 토픽은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 훨훨 날아가나라는 그런 토픽을 잡았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차트 분석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다가 좀 어려운 종목이나 좀 답답하신 종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차트 분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남아있는 것들 뭐 동진 세미캠이랑 이제 수소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주말에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케미칼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 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상승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일일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일일 확진자에 따라서 또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사실 이 시기가 팬데믹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2차 팬데믹이 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올 수 있구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탈리아도 확진자가 9,0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확진자가 700명이 넘어섰고요. 유럽도 계속 역대 최고치를 좀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100명이 넘었죠. 116명인가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가 아직 명확하게 개발이 되지 않고 뭐 3상을 진행했었던 그런 기업들,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을 멈췄고, 아스트라제네카, SK케미칼과 좀 관계가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임상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회사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런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에게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불안감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불확실성이고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주가에 투자하실 때 조금은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그런 이제 뭐 키트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FDA 승인으로만, 수출이 없어도 FDA 승인으로만 사실 주가가 뭐 20배, 30배를 또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확실히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투자는 투자자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당연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SK케미칼이 먼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먼저 만약에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그냥 주가는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문 대통령님께서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고요. 이제 방문을 해서 뭐 질의응답 같은 것도 하고, 또 이제 문 대통령님이 빠르게 이런 좀 치료제 백신에 대해서 개발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최태원 회장이 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감을 드러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얼마 전에도 뭐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랑 뭐 SK 그런 회장들이랑 뭐 모여서도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빌 게이츠가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또 언급한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되고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은 투자할 때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임상 1상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정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2주 사이로는 이 임상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기사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상에서 2상까지는 뭐 그래도 빠르게 잘 승인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또 이슈가 기사가 나오게 됐을 때 주가에 또 한 번에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뭐 역시나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의 다시 재확산, 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떨어졌을 때 사람들 되게 좋아했잖아요. 이제는 뭐
뭐 이제 코인 노래방 같은 것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영업 제재가 됐었던 거 좀 풀리기 때문에 사실 되게 굉장히 좀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확진자가 줄어들고 이제 질병이 아예 끝나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완벽한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점한다라고 하면은 응원하는 그런 의미로도 좀 많은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건 위탁 생산입니다. CMO 부분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넥스 등 코로나 백신 위탁 계약을 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이거를 이제 만약에 개발이 되더라도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할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을 거잖아. 1 확진자가 뭐 미국에서만 6만인데 그거 한 달만 쌓여도 18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빠르게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엔 생산 기지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위탁 생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CMO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점 갔다가 다시 많이 눌렸다가 다시 고점까지 갈 때도 그때도 CMO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의 캐파가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전망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CMO를 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내년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되,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또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연관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백신 위탁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이제 좀 멈췄다가 다시 재개를 했죠. 신경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제 재개를 했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좀 멈춰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뭐 임상을 멈추면은 관련된 뭐 진매트릭스라든지 SK케미칼이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당연히 좀 주가가 좀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시 재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재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에도 그런 CMO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쪽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항체 코로나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4억 8,600억 달러를 좀 투자하기로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SK케미칼도 이제 SK 바이오 바이오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중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98%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본업 같은 경우는 뭐 요번에 이제 뭐 매각한 것도 있고 해서 실적적인 부분은 2분기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반기적으로 봤을 땐 좀 올랐습니다. 반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고, 뭐 매출은 좀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본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코로나 자회사 관련된 부분들이 더 중요한 좀 투자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이제 본업 부분은 좀 제외하고 이제 장 전에 그래도 올려드려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짧게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뭐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에요. 이렇게 볼반 상단 따라서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이제 볼반 상단에서 올라탔다가 다시 이제 5월선까지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5월선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이 주가 자체가 이런 이 볼벤 상단 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이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30만원대 라인이 좀 견조하게 좀 지지가 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 주봉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됐을 때는 이제 이 주선이 다시 올라가게 돼요. 만약에 이 주가가 여기에서 만약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10주선을 타고 버텨주기만 해도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시가고 종가인데 종가 부분이 지금 여기보다 가격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견조하게만 버텨줘도 평균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평균값이 올라갈 건데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타는 부분이 될 거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40만원 라인까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평선이 이렇게 위로 솟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평선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아주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해서 다시 정배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이 안 깨고 가는 라인들을 깼을 때는 다음 이평선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깨지고 그 밑에 이평선까지 가는데, 중요한 거는 상승을 계속 하려면 요 이격이 계속 벌어져 있어요. 특히 이 20선까지는 그래도 약간 이제 모였다가 가도 되는데, 이 중장기 이제 이평선과 만났을 때는 보통 급락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게끔 이격을 많이 벌리고 있는지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라인이 좀 견조한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라인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라인. 그래서 물론 현재 가격대에서 바로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뭐 이 34만 5천원까지 뭐 현재 가격대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매수 밴드를 조금 넓게 잡아 드린다면은 현재 가격부터 33만원까지는 좀 분할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하신다면은 여기 27만 2천원 라인 부분 있잖아요. 요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 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기에 좀 많은 매물이 있기는 하지만, 단기 매물이 있긴 하지만 저번에도 요 부분이 무너질 때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횡보하는 라인이 있었지만 그 아랫대 매물대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 두 개를 같은 매물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물대 하단까지 다 기다리기보다는 매물대 이제 중간 라인 부분까지만 일단은 좀 보시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이 라인 깼을 때는 요 단기적으로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평선 닿으면서 이렇게 쭉 닿으면서 요 아래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두 번째 매물 라인을 조금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빠르게 정리를 했다가 다시 아랫라인에서 매수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좀 덜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40만원 라인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중장기로 본다면 충분히 전고 좀 돌파해서 사실은 이제 신고가 패턴을 갈 때는 고점 대비 10%에서 20%에 대한 추가 목표가를 좀 잡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짧게는 50만원이고요. 길게 봤을 때는 55만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떻게 임상에 대한 그런 결과치를 내는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은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방은 한 55만원까지는 열어놓고 접근을 하실 때 1차 목표가 뭐 2차 목표가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는 단기적으로 눌렸고 요 이전 때 가격대까지 한번 들어갔다가 가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조정은 많이 나왔다가 간다. 그리고 이 라인 부분이 좀 중요하게 지지가 나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이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또 그 윗 박스대로 보신다면은 일단은 여기가 이제 박스권 하단이고 상단이라고 봤을 때 충분히 요 40만원까지는 상방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요 종목 이제 예상 호가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크게 예상가가 변동은 없네요. 예상가 변동 없고, 뭐 시간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매물이 뭐 매수 잔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깔린 거는 아닙니다. 뭐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로 특히나 그런 문 대통령님이 방문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 라인까지는 한 번쯤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요 라인 부분에서 좀 견조하게 버텨줬죠. 그러니까 요 라인 부분에서 견조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버텨주는지,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요 윗라인 때 32만원 라인대에서 좀 이게 지지가 나왔을 때 나와주고 또 올라갈 때 올라가는 부분들, 또 윗부분에서 봤을 때는 요 라인이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여기 갭은 메었네요. 갭은 메었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요 부분 36만 8천원 라인을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가줘야 될 것 같아요. 요 라인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요게 매물대 상단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 주면서 빨리 요 윗라인까지 좀 돌파 시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흐름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요 라인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왜냐면 또 이 라인에서 또 개파락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갭을 메웠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추가적인 돌파 시도를 했었다가 꼬꾸라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써 두 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고 지금 세 번째 돌파 시도까지 갔다가 꼬꾸라졌기 때문에 대신에 저점 자체는 훨씬 더 높아졌죠. 이때는 이렇게 쌍 고점 이제 쌍봉 찍고 이제 이 저점보다 더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또 봉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꼬꾸라지는 거였으면 원래는 요까지 빠졌다가 오히려 더 빠졌다가 가는 패턴이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그런 패턴으로 간 게 아니라 저점이 좀 낮아지고 저번에 요 가격대까지 일단 지켜줬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걸 통해서 일단 한 번쯤은 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요때 요 윗라인을 타게 됐을 때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여기 윗라인에서 올라가다 상승하다가 또 한번 꼬라 박으면은 요 아랫라인이나 요 아랫라인까지는 일단은 하방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뭐 나는 1-2% 정도다 그러면 한번 잠깐 정리하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방향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라인을 얼마나 단기적으로 빠르게 뚫고 가는지 그리고 여기 단기 갭 있네요. 단기 갭 있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는 한번 거의 무조건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갭은 무조건 메우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 갭은 메웁니다. 차트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그리고 많은 그런 알림 설정까지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관심과 사랑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독자 그래도 괜찮게 잘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많은 정보 많이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뭐 차트나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부분들도 먼저 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많은 의견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와니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